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성종 때 일어난 간통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종 20년 7월 진주에서 일어난 간통사건이 성종에게 보고되는데요. 엄마와 딸이 각각 간통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딸 정학비는 남편의 친척 동생 하치성과 간통을 했고, 어머니 공씨는 남편의 조카 정윤래와 간통을 했다는 것인데, 정학비는 간통을 한 것을 인정했지만 공씨에 대해서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확증이 없으니 사헌부에서는 공씨를 조사해서 간통을 한 것이 맞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조선의 법도에는 죄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노비 등이 죄인의 범행을 숨기고 말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에 얽매이지 않고 노비와 일족을 신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죠. 이는 공씨의 간통이 10여 년이 지난 일이어서 증거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풍속을 해친 중대한 사건으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민가의 평범한 백성은 누구나 그럴싸한 말을 한마디 하면 여러 사람이 그대로 호응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법이다. 대뜸 형장을 친다면 진술에 이름이 거론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자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신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며 이를 반대하죠. 이때 사헌부 장령 안윤손이 공씨가 간통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도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사회윤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니 조사는 계속하되 마을 사람들이나 가까운 친척으로 한정을 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성종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날의 논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는데, 덮어야 된다, 아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로 나누어져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결국 성종은 마음을 돌려서 사건을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집니다. 정학비의 남편 정은부는 성종 때 무과에 합격을 해서 군관으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정은부가 배속된 부대가 변방의 여진족 방어를 맡을 차례가 되어서 가족을 남겨두고 영안도, 그러니까 함경북도로 가게 됩니다. 정은부는 이웃의 중매로 정학비와 결혼을 했는데,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정학비에게 반한 정은부는 결혼 비용과 살림 미천 전부를 자신이 부담을 하고 정학비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정학비는 조신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은부가 변방으로 떠나자 정학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학비는 정은부의 이종사촌인 하치성과 간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하치성을 소개한 것이 정학비의 친정어머니인 공씨라는 사실입니다. 정학비의 친정엄마 공씨 역시 조신한 것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공씨가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상을 치렀는데, 이때 무당을 불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무당이 무척 예뻤나 봅니다. 제사의 실물을 주관하던 남편의 조카 정윤래가 밤을 기다려 그 무당과 정을 통합니다. 그런데 공씨가 밖에서 이를 가만히 엿보다가 잘못 마음이 동했고 결국 정윤래와 남몰래 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헌부 장령 안윤손이 말한 공씨의 간통에 대한 전말이었던 것이죠. 공씨는 사위 정은부가 변방으로 떠난 후에 젊은 여자가 혼자 자면 가위에 눌리지 않겠니? 하면서 하치성을 딸인 정학비의 침실로 들여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친정엄마의 행동으로 보기가 참 어렵네요. 정학비는 하치성과의 만남을 가진 후 그에게 푹 빠졌고, 다른 이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치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정은부의 동생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정은부는 변방에서 6개월을 근무하고 보름간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우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에 들러서
문안 인사를 올리고 하루를 지낸 다음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정은부는 오랜만에 동생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던 정은부는 동생들에게 형수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말을 하는데, 동생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아마 잘 지내실 겁니다. 어서 집에나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동생들의 태도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정은부는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려던 계획을 바꿔서 서둘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정은부가 본 것은 아내의 간통 현장이었습니다. 아내 정학비가 하치성과 통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은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음을 꾹 누르고 나라의 녹을 먹는 군관이 살인을 해서는 안 되지 하며 두 사람의 목을 베는 대신 머리카락을 베고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장모 공씨가 아니 젊은 남녀가 장난을 좀 했다고 머리카락을 자르다니 정말 너무하지 않는가?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장모의 말에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정은부는 아내 정학비도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난 정학비는 수치심이라고는 모르는 것 마냥 보라는 듯이 하치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학비는 간통죄로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학비와 하치성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치성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정학비는 곤장 100대에 처해지고 관비가 되어 평안도 강계로 쫓겨가게 됩니다. 정은부는 후에 강계부에서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정학비가 관비 일이 팍팍하고 많이 힘들었던지 정은부에게 명주적삼을 보내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정은부는 이미 부부의 연이 끊긴 사람을 만나서 무엇하리 하며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